자,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예상했던 대로 CPI가 잘 나오니 그 경계감이 사라지고 어제는 조금 더 환호에 귀를 기울이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반응은 바로 반도체에서 나왔었죠. 예상대로 사우디 호재 시작은 반도체 쪽에 가장 크게 환호를 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엔비디아가 또 차세대 AI 칩 블랙엘 울트라에 들어갈 HBM3 12단 가격을 업계 예상보다 높게 책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물론 8단보다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높을 걸로 예상은 했지만 그보다 더 20% 얹어서 더 높은 단가로 SK하이닉스의 칩을 사들이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HBM3 12단을 양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여기에 트럼프 정부가 중국향 수출을 규제하면서 엔비디아가 이 매출 돌파구로 당초에 하반기에 출시하기로 했었던 울트라를 계획보다 앞당겨서 상반기에 출시하기로 밝히면서 제품 단가가 또 한 번 크게 상승한 걸로 추정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2분기 HBM3 출하량에서 12단 제품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고 매출과 수익 역시도 확대될 걸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한미 반도체는 이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HBM4를 생산하기 위한 전용 장비를 출시한다라고 밝히면서 장비계에서는 선두주자임을 다시 한 번 더 입증했는데요. 자, 삼성전자 바로 이 HBM4를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HBM3 다음 세대에서는 판도가 바뀌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도체만큼이나 관세 이후에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로봇인데요. 아마존부터 테슬라까지 최근에 AI 로봇을 선보이면서 지난주부터 조금씩 기대감을 모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뚜렷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던 찰나 로보티즈가 바로 어제 중국의 최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에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상한가를 터치해버렸죠.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실적이 가시화되는 구간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기대감에 이어서 실적까지 더해진 로봇주, 어제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또 원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에서 4배 더 많게 확대하는 그런 행정명령 초안을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그러면서 미국 원전 업체들과 활발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대 수혜주로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BHI는 늘 세트로 좋습니다.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신고가, BHI는 4% 강세 계속될까요? 끝으로 친환경도 어제 좋았습니다. 친환경주, 태양광, 풍력 할 것 없이 줄줄이 상한가 터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대선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의 관세 협상과는 별개로 중국의 태양광 업체에 대한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국내 기업의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미국 의회가 또 태양광 보조금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대신에 29년부터 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라는 것도 이 투심의 좀 개선에 기여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러한 관심들이 도대체 얼마나 갈지 궁금해집니다. 어제는 전체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이 부분 같이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오늘장 확인해 볼 만한 기사도 짚어볼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 어젠 사우디였는데 어제 사우디에 이어서 이번엔 카타르에서 안보 경제 메가 패키지에 합의했습니다. 자, 중동 순방 두 번째 방문국에서 또다시 쾌거를 거둔 건데요. 자,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에서 최소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한 1,600조 원 가치의 경제 교류를 창출하는 합의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카타르 항공이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하고 그 밖에 미국의 방산, 에너지, 양자 컴퓨팅 기업도 카타르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전문인데요. 이를 대가로 미국은 카타르의 안보 강화를 위한 의향서에 또 서명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와 유사하죠. AI 데이터 센터 대신엔 양자 컴퓨팅 그리고 방산 에너지는 같은 결로 좀 보입니다. 자, 오늘 시작에서 카타르발 호재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될지, 어느 쪽으로 또 관심이 쏠릴지 같이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뼈아픈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책연구기관이죠.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까지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관 중에서 올해 0%대 성장률을 제시한 건 KDI가 처음인데요. 자, 이런 연유에 대해서 국내에서 소비 심리 회복이 예상보다 더뎠고 건설 부문에서도 공사 지연 등 차질이 발생했다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도 이렇게까지 빨리 본격화할 걸로 예상치 못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수출 부문에서도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 부문의 부진이 둔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또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고 건설업도 12개월째 뒷걸음치면서 고용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것도 한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성장 전체적으로는 좋진 않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돌파구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끌어갈 동력은 무엇인지 저희 같이 전략 세워보시죠.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벌써 주 후반을 향해 가고 있는 목요일인데요. 어디에 좀 무게를 실어봐야 될지 오늘장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수급과 트럼프 중동 순방, 개별주 텐베거 랠리가 시작이 됐다. 맞아요. 트럼프 중동 순방. 어제 사우디였는데 오늘 또 카타르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일단 트럼프가 중동 순방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키워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물론 AI가 있긴 하지만 어제 또 테슬라, 오늘 아침에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도 테슬라가 급등세를 좀 이어갔는데 옵티머스에 대해서 선보이면서 또 로봇주들의 시세를 우리나라 안에서도 끌어주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트럼프가 지금 순방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훈풍은 우리나라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를 본다 하더라도 M7, 그러니까 기술주 위주의 시세 흐름이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협력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왔을 때 보통 이제 기술주 기업들이 여러 가지 화력들을 좀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게 되고 그 안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AI 관련된 칩 수출에 대한 허용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같이 들썩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미국 증시 자체도 이번에 CPI 발표가 있었지만 지금 이 사우디 관련돼서 어떤 협력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더 크게 반응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는 시장은 새로운 모멘텀과 재료를 기대를 하는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이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이어가는 흐름 속에서 반도체, 로봇 이쪽의 종목군들이 어저께도 시세가 좋았고 이런 어떤 이야기들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좀 이번 한 주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급
수급은 외인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좀 유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외인 매수세가 또 지속되는 흐름들이 네. 나와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뭐 환율에 대한 협상 얘기가 나오면서 또 원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또 수급이 뒷받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침 뭔가 조선 방산에 대한 진부한 느낌이 들던 찰나에 아주 환호할 만한 소식이 나왔고 그것이 못 갔던 반도체 쪽에서 나와주다 보니까 이쪽의 탄력이 더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러한 큰 틀보다는 개별주들을 보자라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일까요? 이미 이제 그 주요 섹터들은 이미 가고 있고요. 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주들은 어제도 이제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 2주 넘게 제가 강조를 드렸던 2020년 3월 19일과 흡사한 패턴의 랠리가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폭락이 나온 이후에 많은 분들이 주식은 끝났다라고 해서 손절매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주가가 올라오면서 1년 3개월 이상 랠리를 펼쳤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드렸던 거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다고 이미 일주일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사고 기관이 팔면 외국인이 사는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강한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드디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쌍끌이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4,762억, 기관은 5,347억 정도 매수를 보였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472억, 기관이 612억 매수를 보였는데 이런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2020년대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트레이딩을 잘했어요. 그래서 스마트 투자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느꼈던 게 있을 겁니다. 경험치로. 전고점에서 매도를 딱 하고 나니까 정확하게 그때 고점이 맞았는데 나중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하더니 퀀텀 점프라는 거는 양자가 원래 충돌을 하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거리만큼 튀어나가는 게 아니고 더 크게 뛰어 올리는 건데 그냥 고점에서 떨어질 줄 알았던 그런 주가들이 갑자기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1년 3개월 코스모 신소재 차트를 여러분 열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5,000원짜리가 23만 원까지 무려 40배까지 올라갔는데 3년 넘게 갔습니다. 그런 랠리가 지금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요 업종 섹터에 특히 이제 주도주 업종의 주도 종목을 갖고 계신다면 단기적으로 수익이 났다고 매도하는 것보다 헤드앤숄더 긴 흐름의 쌍봉을 보시면서 매도를 하는 게 매도할 때도 오른쪽에 있는 높은 고점이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긴 음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 매도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더 기술적인 자세한 내용 듣고 싶다면 또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 30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새벽에 나온 따끈따끈한 이슈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 사우디에 이어서 카타르에서 안보 경제 메가 패키지에 합의를 했습니다. 규모가 1,600조 원이니까 어제 850조 원의 한 2배 정도 되는 수준이죠. 여기서도 키워드가 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없었지만 대신에 양자 컴퓨팅이라는 워딩이 있었고요. 그 밖에 방산 에너지는 어제와 비슷한 느낌이죠. 이진 대표님, 오늘 카타르 소식은 어디에서 시장이 가장 크게 환호한다고 보세요? 일단 아무래도 AI 관련된 키워드가 저는 좀 가장 환하게 웃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순방을 하는 그 와중에 이야기 계속 나오는 게 엔비디아 관련돼서 칩을 수출 제한을 허용해 준다던가 결국 지금 이쪽도 AI 시장에 대해서 지금 확장 국면에서 같이 세계 흐름을 같이 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과 뭐 인도 이렇게 약간은 가까워지는 물론 중국과 미국이 지금 약간의 분위기가 풀리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미국이 이번에 스탠스를 보면 트럼프가 이렇게
중동 시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건 이쪽에서의 새로운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부흥을 좀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AI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세계적인 흐름이 AI로 가는 그 국면 속에서 미국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최근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기업단에서 좀 부각이 되는 게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AI 쪽이 오늘도 저는 좀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에너지 관련돼서도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에너지 관련돼서는 사실 국내 정부 정책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 더 저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우디나 이런 중동 쪽의 모멘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AI 키워드가 당분간의 시장에서의 좀 강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로봇주들도 좀 기대할 만한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랑 로봇 저희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순방 일정을 어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렸었지만 사우디, 카타르, UAE, 아랍에미리트죠.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 두 국가에선 뭔가 나왔는데 UAE를 방문하기 전에 원래는 엔비디아의 칩을 UAE에 있는 수출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풀어줄 걸로 지금 임박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키워드를 보자라는 얘기셨는데, 우리 매니저님은 방산에 대한 기대감 어제 또 있을 거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뭐 딱히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카타르 합의는 어디에 무게가 좀 실린다고 보세요? 거의 이제 방산도 원래 이제 이게 계획이 돼 있던 겁니다. 원래 이제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역시 돈 많은 오일머니가 넘치는 카타르는 역시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 여러분 카타르가 전 세계 GDP 5위 국가입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아요. 특히 작년이나 금년 초 같은 경우에도 카타르가 LNG 선 발주를 100대 이상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돈이 많은데 뭐 예전에는 선사를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보통 이제 노르웨이나 다른 선사들을 구입을 해서 배를 빌리는 거죠. 빌려가지고 이제 자기의 국가에 있는 오일이나 또는 LNG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접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선사들을 활용해서 운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100대 이상을 구매를 해서 자기 국가에서 직접 운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특이점은 어제 사우디가 6천억이었는데 이번에는 2배 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비행기였어요, 비행기. 그래서 원래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트럼프 2기 집권이 들어서기 전에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보잉 777을 비롯해서 미국에 있는 비행기를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트럼프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로 미뤄진 거죠. 그렇게 조금 원래 이제 작년에 이루어질 계약이 한 1년 정도 미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방문을 해서 한 200대가 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960억 달러가 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방산이 우리나라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게 아니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우디도 그렇고 카타르도 그렇고 이미 1년 넘게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려고 했던 거를 이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투트랙으로 미국과 계약하는 건 다르게 또 우리나라와 준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이렇게 그동안 증시를 폭락할 정도로 관세 부과를 하면서 많은 글로벌 국가에게도 굉장히 이제 불안감을 안겼는데 증시 불안감이 하나씩 해소가 되면서 증시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촉발제 역할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트럼프가 또 원하는 건 그겁니다. 미국의 일자리를 보통 이제 이 보잉기 같은 경우 조립을 하려면은 보잉이나 GE 또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또 사용해 조립을 하는데 그러면은 최소한 15만 개에서 20만 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비행기를 조립 생산해서 카타르까지 인도하는 과정에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방점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국내에
중동의 방산업체 악재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이미 카타르 그리고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1년, 2년 전부터 준비했던 거를 대통령 대선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방산업체들도 조금 있으면 다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온 카타르 합의 이슈 한번 다뤄봤고요. 자, 그 밖에 또 우리 국내장 안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한 기둥이 실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실적 중에서 알테오젠이 또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했지 않나요? 이젠 바이오가 꿈으로 가는 바이오가 아니라 바이오텍도 눈으로 보는 바이오가 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실적 굉장히 잘 나왔는데 네.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는 약간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살짝 위축이 되어 있다 보니 약간은 좀 주가 흐름 자체가 실적과는 약간은 좀 다르게 가는 모습들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할로자임 관련돼서 지금 미국에서 약간이나 정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 미국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흐름이 좋지 않죠. 그래서 네. 약간이나 관련돼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오히려 셀트리온은 우리가 이 정책에 따라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좀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반등에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강한 시세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지금 확인을 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피해가 최소하다,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이즈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기술과 그거를 또 이어가서 실적으로까지 보여주고는 있지만 향후 성장 그리고 향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있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흐름 자체로 봤을 때 속도가 살짝은 느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지금 시장에서 좀 더 부각도가 있는 쪽에 투자의 초점을 지금 구간에서는 맞추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이라 하면 뭐 반도체라든지 다른 트렌드가 될 걸로 보이네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벽에 나온 이슈들 쭉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끓는 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한 번 반도체가 힘을 내줄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우디에 이어서 뭐 카타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갈 UAE에서도 엔비디아의 칩을 다시금 수출하게 해주겠다라는 외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랠리가 시작될 거라 보세요? 사실 네. 근데 반도체 전체적인 종목들을 다 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섹터 하고 전체는 네,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나왔을 때 확 그쪽으로 수급 쏠림이 이어지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일각에서는 지금 굉장히 큰 규모의 이런 투자가 단행이 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게 진짜로 실행이 될지에 대한 여부들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재료가 처음 나왔을 때 시장은 기대치가 확 올라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수급 쏠림이 이어지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들은 좀 봐야 되고 오히려 세부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결국에는 UAE 쪽에 AI 관련된 최신 칩에 대한 수출 허용이 된다라는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설에 대한 그런 의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여기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쪽에 저는 좀 지금은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은 시세를 더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 물론 어저께 시장에서 보면 또 삼성전자가 뭐 액침 냉각이라든지 이제 데이터 센터 로봇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액침 냉각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또 유리기판 관련주들 SKC가 뭐 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가장 크게 받는 기업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까지 좀 끌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이게 과연 연속적으로 반도체 섹터 자체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여전히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면도 없지 않아 좀 있어서 HBM 관련돼서 그리고 최신 칩에 대해서 결국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이쪽 중동 쪽이 AI 관련된 허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꼭 된다라는 이야기보다는 AI 쪽의 기조를 재확인할 수 있었던 국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여기서 가장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엔비디아의 칩 수출이라던가 이런 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HBM 관련된 종목군들 좀 지금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에 AI 반도체 쪽만 아직은 조금 국한지어서 생각해보자라는 건데 어제 지금 사우디에서는 새롭게 AI 칩을 또 공급을 하겠다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격이지만 앞으로 있을 UAE의 수출 제한을 풀겠다라는 거는 그동안 막혀있던 것도 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하방이 다 튀어주는 거면 굉장한 호재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죠. 반도체에서는 상당한 호재로 네.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어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 사우디 건을 어저께 다루긴 했습니다만 사우디의 국부펀드라고 불리는 곳에서 AI 가치 체인을 만들고 있는 이제 사우디 자체 내에서도 이제 AI를 육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슈메인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하고 엔비디아가 전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조금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국가에다가 수출하는 것을 제한했던 이유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중동 국가에 고성능 칩을 팔았더니 중동 국가가 다시 그거를 빼돌려가지고 중국이 갖고 가더라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 바이든 정부에서 그걸 막아놨었는데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내용이 나오네요. 5년 동안에 수십만 개 NBU GPU를 사들여서 그걸 가지고 최대 500메가와트급의 AI 데이터 센터, 팩토리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깜짝 놀란 게 18,000대가 넘는 그레이스 블랙웰의 이 GB300이라는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그걸 다 구동을 시킨다고 그러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게 전력이 소요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사우디는 앞으로 자국을 AI에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뭐 디지털 전환하면서 그리고 자국의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6천억 달러 투자 유치 내용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방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UAE하고도 이제 접촉을 하면서 계약이 체결될 건데 UAE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문제가 바이든 정부 때 블랙엘이나 아니면 요 관련된 GPU를 수출하지 못하게 막아놨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앞으로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UAE에 특히 이제 100만 개 이상의 엔비디아 칩, 고성능 칩을 팔 예정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안 수정이 필요한데 미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아랍에미레이트는 UAE는 2027년까지 최대 1년에 한 50만 개 이상 이 GPU를 고성능 칩을 살 예정입니다. 근데 전체 구매량의 5분의 1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AI 대표적인 기업 G42가 가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5분의 4는 미국 기업이 다 수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AI가 또 이 중동 지역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다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중동에 막혀 있던 이 고성능 칩을 수출하기 위해서 이 법안까지 수정할 정도면 앞으로 이 HBM 관련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HBM 쪽 저도 이제 대표님 얘기처럼 HBM은 꼭 봐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HBM 라인을 보자라고 힌트를 주셨는데요.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자, HBM이면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셨겠죠. SK 하이닉스 물론 어제 좋긴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폭발적이진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일단 다른 수급에 대한 좀 분산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로봇 관련돼서 또 우리나라 지금 내부적으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그쪽으로의 수급도 어느 정도 흡수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외국인과 기관의 좀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눈에 띄게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만 원대를 좀 돌파를 하고 나서 시원하게 22만 원에 대한 돌파 흐름 뭐 이런 부분들을 항상 기대를 했지만 항상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 진입을 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규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좀 풀려나가는 국면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무국가의 중국가, 물론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종료가 된 게 아니라 여전히 필요할 수 있는 소식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는 해도 이제는 규제를 확 조였던 순간에서 이제는 완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1분기 때 실적으로 좀 보여줬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쨌든 대장주가 가야지 HBM 관련된 후발주자들도 계속해서 시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관심주 오늘도 SK 하이닉스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어마해요. HBM3 12단 유일하게도 공급을 하고 있는 공급사인데 가격이 굉장히 높게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자, 우리 매니저님은 근데 그럼에도 장비단 한미 반도체를 주셨는데 한미 반도체는 더한 것 같아요. 3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HBM4까지도 그렇죠, 노리고 있다. 네. 우선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셔서 한미 반도체 제가 작년에 추천드려서 목표 가격 25만 원을 딱 찍어드렸는데 SK 하이닉스요? 네, SK 하이닉스 1,500원 도달 못하고 떨어졌거든요. 와, 정말 이제 작년에 이제 너무 열심히 SK 하이닉스 추천드렸는데 근데 이번에는 꼭 25만 원을 넘었으면 좋겠고요. 한미 반도체는 뭐 여러분들 제가 강조 안 해도 다 아시죠. 뭐 HTC 본드에서는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 그래서 앞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 기업, 그다음에 미국 기업도 탐내는 그런 TC 본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니까 충분히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조정이 온다면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온다면요? 올 수가 없겠죠? 예, 좋습니다. 한미 반도체 저희 주가 흐름도 팔로우업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글은 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로봇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도체만큼이나 눌려 있었는데, 최근에 테슬라랑 아마존이 불을 지폈던 것 같아요. 우리 시장에서는 새롭게 주도주가 되기에는 아직 뭔가 뚜렷한 실적이 없다라는 증권가 의견이 있던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는 좀 없기는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적이라는 게 항상 아쉽다라는 부분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주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물론 정부에 대한 정책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시장의 전체적으로 로봇 시장이 이제 우리가 개화기다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본격 레이스가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M7 기업들도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AI 시장의 개발의 종착지는 로봇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결국에 산업 현장에서 지금 로봇의 이런 활약들과 도입의 속도들은 상당 부분 빨라지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제조업 쪽에서 11% 정도의 산업용 로봇의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는 결국 중국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만 사실 이런 로봇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산할 수 있고 특히 로봇에 대한 부품에 대한 뭐 이런 모멘텀 갖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독일, 일본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점유율이 아직까지는 좀 적기는 하지만 어쨌든 로봇도 우리나라에서 성장 산업으로 바라보고 있고 여기서 우리나라가 점진적으로 넓혀갈 수 있는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시장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나라 로봇주들은 실적이 안 나와서 끝이다라고 보는 관점보다는 이 시장의 확장성에 좀 무게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제조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로봇의 도입이 이제는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기대 심리가 좀 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 이번에 또 사우디에서 옵티머스 로봇을 선보였는데 그 사이버 트럭이 또 트럼프를 호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테슬라가 정부의 정책을 등에 업고 로봇 관련돼서의 좀 더 다양한 규제 완화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로봇 산업에 대한 공정이 진짜 공장에 투입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로봇 산업도 계속해서 좀 기대 심리는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미국이랑 중국이 로봇에서는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미국의 로봇 기업과 뭔가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에 이 기회를 내주는 게 아니라 중국에 납품하는
우리 회사를 찾자라는 얘기가 어제 시장에 굉장히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로보티즈가 또 상한가를 투자하지 않았나 싶은데 매니저님은 로봇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어떤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우선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제 좀 깜짝 놀랐던 게 일론 머스크가 동영상을 2개를 올렸어요. 네. 트위터 X에 올렸는데 6초짜리 동영상을 보면 이제 등에 로봇이 원래 움직이다 떨어지니까 안전장치로 고리를 걸고 움직이는데 이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엔비디아가 여기도 들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GPU라든지 자신이 만드는 칩을 사용하기 위해서 코스모스 플랫폼이라는 그 로봇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중국의 유니트리가 그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대당 2천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이거든요. 어제 이 테슬라가 했던 것 중에 2번째 동영상 46초짜리인데 이건 더 깜짝 놀랐던 게 안전장치 고리가 없습니다. 근데 셔플 댄스라든지 발레를 동작을 하고 있는데 사람하고 너무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야,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라고 그랬는데 역시 생각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2월 달 옵티머스 관련된 얘기하면서 앞으로 매출 트럼프는 아니지 그 머스크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테슬라는 전기차보다는 옵티머스 로봇에 더 중점을 두겠다라고 그랬는데 판매 금액을 무려 한 10조 달러.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1경 4천조인데 제가 그때 얘기하는 걸 딱 듣고 저 미쳤구나 드디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현실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어제 이 사우디 미팅, 투자 미팅에서 미국하고 투자 미팅에 대통령하고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앞에서 이제 요 유니트리를 선보였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몇백억 대의 이 로봇이 판매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가사 도우미 또는 여러분들 애견처럼 같이 로봇하고 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집에 한 대씩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1경이 넘어가는 돈이 제가 보기 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마지막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이나 미국에 납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로봇 산업이 중국이나 미국이 납품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또 중요하다라고 재차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을 보면 될지 확인해 볼게요. 하이젠 R&M, 글로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의견이 좀 갈리는데요. 좀 궁금하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종목 확인만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중심은 반도체에 실릴 것인지 로봇주의 향방도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